2023년 2월 7일 화요일 남해군 서면의 남상리 방파제. 바람을 피해 남해군 서면 여기저기를 탐색하던 중 이곳에 흘러들어왔다. 크다고 싶어서 이 한 마리로서 이곳은 낚시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철수전까지 포인트 이동 없이 여기서 낚시를 해보기로 한다. 사실 이 바람 부는 날에 더 이상 다른 포인트로 이동할 곳도 없는 것이다. 거의 석축 가까이 가가지고 바닥층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무거운 거 쓰면 안 물고. 그러니까 한 1.5에서 2g 나가고. 예. 네, 지금 1g 해가지고 천천히 끓거든요. 자, 이 녀석의 씨알은 얼마나 될지, 진지 대상자인지 아닌지. 3, 2가 아닙니까? 13. 안타깝다. 13cm라니. 현재 지그헤드는 노미스 지그헤드 1g 바닥층을 노리고 있는 중이다. 히트. 채비가 바닥에서 석축에 가까이 다다를 무렵 입질이 들어온 것이다. 약간 큰 녀석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 것인데. 아무튼 1g 지그헤드가 먹히고 있다. 석축 가까이 와가지고 바닥 보자. 잔챙이의 입질. 슈어바이트로 끝나버리고 채비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닥층을 노리고 있다. 역시나 석축 가까이에서 입질이 들어왔다. 바닥층을 빨리 찍기 위해 3g의 지그헤드로 공략을 해보았지만 3g은 볼락에게 통하지가 않는다. 수심이 깊은 곳에 있다고 무거운 무게를 쓴다고 하여 볼락이 잡히지는 않는 듯하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본인의 생각으로는 무게에 따른 침강 속도 그리고 채비를 공격했을 때 입속에서의 이물감 등이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실험과 통계를 통하여 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이곳은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에 위치한 유구방 파제. 이 포인트는 오늘 처음 출조하는 곳이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집어등을 밝히고서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올라오는 녀석은 10cm도 안 되는 젖볼락. 이거 내가 괜한 기대를 한 것인가? 하긴 지금 시간 이제 막 간조를 지난 시간인데, 그러니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고 차분히 물이 들기를 기다리며 낚시를 해보자. 현재 젖볼락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집어등을 밝힌 곳과 직벽 부근에서 10cm 이하들이 계속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다. 물들 때까지는 노눈이 이 잡는다고 심심풀이 땅콩이라고 생각하며 젖볼락손 맛이라도 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슈어바이트로 끝난 어신. 여러 번 출조로 오지게 쓴 아지밀크 스트리머 2.0 완전 걸레가 되어버렸다. 원만 교체하려다가 다시 지그헤드 무게도 올려보기로 한다. 현재 사용했던 지그헤드의 무게는 1g. 조금 더 무거운 지그헤드를 사용하여 보다 멀리 보다 깊이 탐색을 해보기로 한다. 어느 걸 쓸까 고민 중. 노미스 지그헤드 2g으로 택한다. 물은 점점 들어와 수위가 높아짐을 느낀다. 이 물을 따라 씨알 좋은 볼락들도 물을 타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른 듯하다. 분위기가 별실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먼 곳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볼락. 채비가 집어등 불빛에 들어섰을 때
기트. 손으로 전달되는 힘의 강도가 약간 달라짐을 느낀다. 씨알이 조금 나아진 듯하다. 약간 커진 젖볼락. 장족의 발전까지는 아니지만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약 11cm는 되어 보인다. 이건 좀 크네. 잡혀 올라오는 녀석들의 물 들어올 때좀 평균 커지는 씨알이 커지고 물 있다. 들어올 게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 오늘 이 자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듯한데, 그래 더 기다려보자. 기트. 이번엔 작은 녀석이 물어주었다. 큰 놈과 작은 놈들이 섞여 있기 시작했다. 큰 놈들이 작은 놈들을 빨리 몰아내고 이곳을 장악해야 될 텐데. 현재 낚시 중 자반나 피싱 TV의 자반나님이 합류하시었다.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길 장난이 아닐 텐데. 아무튼 이 먼 길을 내비게이션의 지시대로 둘러서 오시게 된 것이다. 이제 올라오는 볼락씨알이 체장 길이에 간당간당한 녀석이 나오고야 말았다. 고지가 저기 코앞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좀 더 분발해 노력하자.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물어. 이제는 10cm 이상 급들이 잡히는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10cm 미만들은 벽 쪽에서 입질이 들어온다. 물들었다고 큰 놈이 잡히고 말이지. 참으로 귀신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금껏 올린 놈 중에 씨알이 좋은 녀석이라 기념 사진 한 방 박아둔다. 이게 다 쓸데가 있는 사진인 것이다. 어바웃 피싱에서 잡은 어종 기록으로 남기면 코인을 주기 때문이다. 코인 차곡차곡 모아서 볼락노드를 구입할 계획이다. 아, 이 녀석 잡아 올리는 것을 촬영하지 못했다. 바디캠의 배터리가 앵꼬 나버리는 바람에 말이다. 19cm급 녀석이었는데. 몸캠은 이제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세우고 촬영에 들어간다. 19cm급도 올려냈으니 조만간 일자 볼락이 올라와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촬영에 돌입한다. 아까 그 녀석 캐스팅하자마자 바로 채비를 받아 먹었었다. 기트. 이번에도 멀리서 입질이 들어온 것이다. 먼 곳에 서서히 씨알 좋은 볼락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씨알도 아닌 볼락이 올라와 준다. 집에 데려갈 수 있는 씨알은 충분히 되는 것이다. 다시금 멀리에 있을 법한 씨알 좋은 볼락을 노려본다. 멀리 있는 녀석들이 씨알이 좋다. 좋다 좋아. 아주 좋아. 16에서 17cm급 볼락 녀석. 인근 평산이방 파제에서 볼락 낚시하시던 문희삼촌TV의 문희삼촌님께서 이곳 소식을 전달받으시고 후배분과 함께 합류하시었다. 볼락 같지 않은 손맛, 탈탈거리는 박자감이 볼락보다는 좀 늘어진 듯한데 이것은 놀래미이다. 볼락 모아 중에 올라오는 잡어 중 가장 드물게 올라오는 녀석인데 오늘 어쩐다고 잡어로 잡아내게 되었구나. 이 녀석도 사진 한 방 박아서 어바웃 피싱에 기록을 남겨 코인을 쌓아야겠다. 어바웃 피싱에 기록을 남기면 1000코인 지금,
낚시 대상 어종에서 제외된 어종을 잡아 기록에 남기면 300포인트. 이렇게 잡은 어종 어바웃 피싱에 한 땀 한 땀 기록에 남긴 결과 조만간 새로운 볼락루어떼를 장만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큰 녀석들이 올라온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피딩 타임이 왜 이렇게 더럽게도 짧은 것인가? 물이 들면서 볼락들이 내항 쪽 또는 연안 쪽으로 더 가까이 붙은 것인가? 지금 이 시간대에 입질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간간히 올라오는 녀석 씨알은 좋은데 말이다. 아무래도 물이 들면서 씨알 좋은 볼락들이 어딘가로 이동한 듯이다. 지금 본인이 낚시하는 포인트는 볼락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물이 드는 시간대에 볼락이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지나가는 길목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볼락들이 어디에 모여 있을지를 모르겠다. 현재 멀리서는 입질이 뚝 끊긴 상태이고 집어등 주변과 서쪽에서만 작은 씨알에 볼락들의 입질만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시간 밤 11시 30분. 이 포인트 다음에 출조하여 한 번 더 탐색해 보기로 하고 남은 시간은 철수하는 길목에 있는 다른 포인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곳 유구방파제에서 잡아낸 최장급들의 볼락들. 약간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낚시 후 조과물을 볼 때마다 이렇게 늘 아쉬운 마음이 든다. 철수 중 잠시 들러 마지막으로 낚시를 해볼 포인트. 이곳은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석방령 부근 방파제. 큰 방파제가 아닌 왼편에 위치한 작은 방파제이다. 이 포인트에는 몰이 많이 피어있다. 밑걸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포인트 점검 후 연안 가까이 몰이띠를 이루고 있는 부분 중 쭉 이어진 몰띠가 끊기어 몰과 몰 사이로 채비가 지나갈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볼락을 노려보기로 한다. 아마도 몰이 잘 형성된 포인트인지라 볼락 마리수 또는 씨알 좋은 볼락을 잡아낼 확률이 높은 포인트가 아닐까 예상되어진다. 몰이띠를 이루고 있는 지점에서 입질이 들어왔는데 스트레이칭 바짝 시킨 후 사이즈 계측했을 때 15cm가 나올 법한 씨알의 볼락이 올라와 주었다. 계속적으로 몰 부근에서 입질이 들어온다. 허나 놈을 제압하다가 몰에 걸려 빠져버리고야 말았다. 볼락 낚시에 있어서 볼락이 있냐 없냐의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몰.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것이다. 볼락이 은신할 수 있는 이 몰이 너무 많다 보니 볼락을 제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 많은 몰들로 인해 볼락은 신났고 난 괴롭고 현재 지그헤드 1g으로 수면 가까이 공략해 볼락을 잡을 시 몰로 파고들지 못하게끔 틈을 주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 중이다. 플로팅 타입 캐스팅볼을 써서 채비를 비울까 하는 생각도 해봤으나 몰이 너무 많은지라 제압을 못할 시 밑걸림으로 채비뿐만이 아니라 캐스팅볼까지 손실되어질까 하여 사용치 않는다. 그리고 현재 물이 빠지는 시간대라 몰은 수면 위로 드러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철수할 건데 귀찮게 채비 바꾸기도 그러하니 그냥 이 채비로 계속 낚시를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몰 사이 끊어진 부분으로 바이트된 볼락을 끌고 와 수면 밖으로 끌어낼 수 있어서 이 채비로 낚시가 가능하다. 이 포인트 마리수는 상당하나 씨알이 작다. 시간은 더 흘러 몰이 수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탐색도
놈을 걸더라도 제압이 어려워진 상황이 온 것이다. 기트. 배를 높이 들어 녀석이 모래 모처밖에 미연에 방지를 한다. 모를 두둑 치며 떠오르는 볼락. 젖볼락이 올라왔다. 젖볼락이라서 제압이 된 것이지. 제장길이만 넘어가면 녀석의 힘으로 쉽게 몰까지는 파고들 수 있으니 제압이 불가능하다. 지그헤드 1g으로 캐스팅해 바로 액션을 넣어도 밑걸림이 발생된다. 앗, 원줄 터져버렸다. 망연자실. 에이, 그만할란다. 다행인 것은 캐스팅볼을 달지 않은 관계로 캐스팅볼까지 손실이 없었던 것. 이 상황에 캐스팅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나의 자산을 지키는 신의 한 수였다. 감사합니다.